자, 물리학 2 5강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마찰이 없다란 말 주목해서 봐주시고, 마찰이 없다고 했고, H에 시작해서 다시 여기 D까지 오는 상황입니다. A에서 B까지 이동한 동안 중력이 아랫방향 적용하고 이제 수직 항력 때문에 이제 이쪽 대각선으로 가속 운동에서 B까지 오겠죠. 결국 중력이 운동에 증가했다. 중력이 한 일이 곧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기억은 뭐 무리 없이 할 수 있고요. B에서 C까지 이동한 동안 트랙이 한 일. 트랙이 한 일인데 트랙에 일단 마찰은 없어요. 마찰이 없다고 했어. 근데 쌤 트랙이 힘은 주잖아. 그지? 근데 힘 방향 잘 보세요. 여기서 트랙이 물체한테 가는 힘 방향은 수직 항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물체 이동 방향은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힘 방향은 여기인데 이동 방향은 여기예요. 수직. 뭐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 공이 여기 있다고 하면 수직 항력은 이쪽, 이동 방향은 이쪽. 항상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과 힘이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둘이 한 일은 0 되겠죠. 그래서 한 일이 0이기 때문에 뭐 운동의 감소량 이런 거 아니죠. 그냥 한 일은 0 이렇게 봐야 되고 니은 틀렸고. 역학적 에너지 마찰 없기 때문에 항상 보존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어요. 자,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고 질량은 m이고 vx랑 vy 그러니까 대각선 운동 하나 봐요. 대각선 방향으로 4초까지 힘은 2N 줬고요. 단위를 W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Vx는 속도가 변하고 있는데 등가속도로 Vy는 안 변하고 있어요. 우리 X방향, Y방향 이렇게 놓는다면 이게 실제 방향은 여기가 되겠죠. 만약에 Vx, Vy라고 해도 여기 실제 V는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 가속도도 똑같습니다. 가속도도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이게 실제 이제 가속도 크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B 상황 이게 Y축 방향을 생각하면 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빵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결국 X 방향의 가속도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F는 MA니까 F는 2N 줬다고 했고요. 그 질량은 여기서 얼마 안 나왔네? 안 나왔고 가속도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A 가속도의 크기가 결국 A축 X축만 생각하면 되니까 4초 동안에 4 증가했네요. 가속도 1. 그럼 질량은 2kg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에너지 구합시다. 에너지는 결국에 한 일은 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변했겠죠. 에너지 변화를 보자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변한 건데 2분의 1 mv 제곱의 이제 변화량을 따져주면 됩니다. 어차피 질량 안 바뀌니까 결국 2분의 1 m v 제곱 나중 빼기 v 처음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이게 이제 에너지입니다. 한일 혹은 한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속도의 제곱은 여기서 아까 했지만 속도의 제곱이 결국 vx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인데 vy는 변화가 없잖아요. 사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x 제곱 나중의 제곱 나 빼기 vx 처음 제곱 이거랑 사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해주면 어차피 여기 y제곱 이게 vx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인데 여기서 이걸 빼주면 y는 똑같으니까 그냥 없어질 거고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2분의 1 질량 아까 우리 구했지 2kg 그리고 x 나중 거가 6 그러면 36 빼기 처음 2니까 4 그럼 이게 약분하고 이거 하나 남네요. 32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지금 실 잡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렸어. 지금 A에서 B까지 갔을 때 지금 이 상황만 지금 놓고 보는 거예요. 중력의 물질 한 일은 물질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지금 여기서 뭐 공기 저항 크기, 물질 크기 및 공기 저항 다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면 될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라고 했는데 정말 보존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여기서는 공기저항은 없지만 사실 뭐가 있냐면 장력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장력이 있는데 이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걸 일단 잘 따져줘야 돼요. 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나? 따져보면 장력이 만약에 일을 했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장력이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할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잘 살펴보면 여기서 장력 방향 이쪽 실이 여기 있었으면 장력 방향이 아랫 방향일 거고 물체한테 가하는 힘은 얘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앞으로 움직여요. 수직. 물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장력 방향 이쪽 방향 움직이는 방향 여기 또 수직.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장력 방향과 실제 물체 이동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이 빵이죠. 그러니까 한 일이 빵이기 때문에 장력이 있지만 이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역학적인 지금 보존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만큼 운동이 이제 증가한다. 중력이 일하는 게 결국에 높이 변하니까 결국 이게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말하는 거고 그게 곧 운동의 증가량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괜찮은 말이고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은 장력은 일을 안 했다고요. 이거 아니지. 이건 이상하고 알짜임이 한 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력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놈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알짜임은 사실 중력 플러스 장력 이렇게 두 개를 다 생각해 줘야 돼요. 근데 이놈이 한 일은 빵이니까 수직이라서 항상 이동 방향이라 결국 중력이 한 일만 생각하면 되고 중력이 한 일은 곧 운동의 변화량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서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Y 평면에서 X축으로 2m 다시 말하면 이렇게 2m/s로 움직이는 애가 있는데 1kg, 얘는 1kg짜리고요. 원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갑자기 힘을 받아요.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A가 일정하다는 소리겠죠. 가속도가.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시간 안 나왔지만 일정한 시간이에요. 일정한 시간인데 X가 2, 4, 6 이렇게 찍혀 있지.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X방향 속도가 2m/s인데 이게 지금 2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거 1초당 찍은 사진이구나. 1초 간격으로. 일단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Y는 처음 1초 동안에는 1m 움직였고요. 잘 보면 처음 1초 동안에 1m 움직였고 다음 1초 동안에 3m 움직였고 다음 1초 동안에 5m 움직였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1, 4,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원래 Y축 방향 속도는 없었는데 지금 생긴 거잖아. X축은 지금 속도가 일정하고요. 그 말은 I는 Y축 방향으로 힘을 받았구나. 그 등속도라고 했고 처음 Y 속도는 0이니까 속도 시간 이 속도가 VY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일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1초 동안에 얘가 얼만큼 이동했냐면 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1m 움직였으니까 1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2면 당연히 4일 거고 아마 넓이 이렇게 해보면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2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F는 MA니까 M은 1kg 그리고 A는 2 그래서 힘이 2N 줬구나. 그럼 2N의 힘으로 3초 동안 물체의 작용은 알짜임 물어봤지. 그럼 알짜임 물어봤으니까 알짜임이 한일 물어봤네. 한일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거는 힘 곱하기 거리 구해도 되고요. 힘 곱하기 거리 구해도 되고 다른 방법은 뭘 해도 되냐면 이걸 해도 되는 거죠. 에너지 분석해도 되는 거지. 한번 다 해볼까요? 하나씩.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힘 곱하기 거리 할 때 1 구할 때 조건이 있어요. 방향이 같아야 돼. 방향. 그래서 다시 힘을 어디로 주냐 Y축으로 줬지.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2N인데 Y축 방향이에요. 너 이제 벡터적으로 배웠겠구나. 벡터를 배웠겠군요. 벡터 프로덕트 배웠죠? 스칼라 프로덕트. 그러니까 지금 한일 W는 워크는 힘 프로덕트 간거리 S 이렇게 돼서 같은 방향일 때만 됩니다. 같은 방향이 수직이면 0이고 그래서 결국 F가 2N인데 Y축 방향이고 그러니까 S도 뭘 따져야 되냐면 Y축 방향으로 간 이 거리를 따져줘야 돼요. S 중에서 Y축으로 얼마큼 갔냐면 3초 동안에 1초, 2초, 3초니까 3초 동안 얼마큼 갔냐면 총 9m까지 움직였지. 그러니까 2N 곱하기 9m 그러면 18. 그래서 3번이 나올 거고
자, 한번 에너지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에너지로 풀어보면 결국 에너지는 에너지 변화량인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2분의 1 m v 나중에 제곱 빼기 v 처음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3초일 때 속도가 6일 거니까, 그럼 이것도 한번 그대로 써주면 2분의 1 질량이 아까 얼마나 나왔냐면 질량은 1 나왔고요. 그리고 속도 나중, 근데 이게 나중 속도면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이거 둘 다 나중 빼기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 이거는 처음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vx 여기 있는 거죠. 근데 vx는 처음이나 나중에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건 삭제될 거고, 결국 이것만 따져주면 되죠. 그럼 v 처음 속도는 빵이고 이것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그리고 속도가 6이니까 6, 6에 36 그러면 18. 그래서 어떻게 구해도 18 나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속도로 이제 v0의 속도로 보냈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쪽 x방향 속도 성분으로 v0 코사인 세타, 그리고 y방향 속도 성분으로 v0 사인 세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해 볼 거냐면 중력 방향은 항상 아랫방향이니까 중력가속도 방향은 얘는 변화인데 y방향 속도 성분은 변화인데 이거는 안 변하죠. x방향 성분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맨 위에서 이때 속도도 x방향 속도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만큼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될 거니까 여기서 중력에 작용하는 힘 없으니까요. 마찰 없다 그랬고, 뭐 공기 저항 그런 거 없겠지? 그런 말이 있나? 뭐지? 그 공기 저항 없을 거예요. 없어야 답이 될 거야. 공기 저항 없다고 씁시다. 공기 저항, 무시, 저항, 무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곧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와 같으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차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빵이니까 여기서는 2분의 1 mv0의 제곱 이거라고 부르면 되는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있으니까 2분의 1 mv0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mgh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을 거니까 기억이라 쓰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이거랑 이게 A고 요게 B인데 이게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MGH는 2분의 1 M V0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요. 이것말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M 약분하고 G 넘긴다고 하면은 이 값이죠. H가 요게 아니고요. 그래서 니은 이상하고, A, B에서 움직이는 동안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이 운동이 변한 것 같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혹시나 해서 한번 말을 해봅시다.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질량이 M인 애가 있어. 근데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가 H1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H2까지 이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작용하는 힘이 mg일 거고, 그 mg가 한 일이 얼마냐면 mg의 h1 빼기 h2입니다. 잘 생각해 줘야 돼요. 방향이 아랫방향이고 힘의 방향이 아랫방향이고 실제 움직인 것도 아랫방향이니까 이 값은 양수겠죠. 왜냐하면 힘의 방향과 거리가 같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속도가 처음 속도가 v1 그리고 처음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지. 그게 곧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 이제 이렇게 우리는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거를 1은 1끼리 2는 2끼리 바꾸면 결국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와요. 보존된다. 1번 위치나 2번 위치에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도 의미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상황이면 중력이 한 일이 다 운동 에너지로 간다,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6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6번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높이가 H인 곳에서 뭘 쌌더니 EH인 곳에서 물질 B를 놓았더니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쏘고 하나는 이렇게 떨궈서 A, B가 충돌을 했다라고 했네. 단 A, B의 질량은 같고 A를 던진 순간 운동 에너지가 E, B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2였다. 뭐 이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할 거니까 계속 2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옳은 거를 다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볼까? 자, 보면 일단 이렇게 이거부터 볼게요. P 같은 경우에 이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어디서나 똑같아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서는 모든 걸 다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고,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도 갖고 있을 거고,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높이가 절반인 지점이잖아. 그러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 절반은 줄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2일 거고, 요것도 2로 됐겠죠. 왜냐면 총합은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A 같은 경우도 H만큼 있으니까 여기서도 포텐셜 에너지가 2, 운동 에너지도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A랑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네. 똑같이 2로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중력만 있고 공기 저항 무시 뭐 이러니까 A도 계속 역학적 에너지가 가는 동안 계속 역학적 에너지는 2. 그리고 B도 항상 2. 그래서 뭐부터 해볼까? 충돌 직전 A 역학적 에너지랑 B 역학적 에너지 같겠죠. 초반에 같았으니까 끝까지 같아야지. 그래서 니은 이상합니다. A를 던진 순간부터 충돌할 때까지 중력이 B 한 일은 2다. 그럼 충돌할 때 여기서 충돌한다고 했으니까 내려오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죠? 포텐셜이 이만큼 감소했지. 원래 이거였는데 그만큼 중력이 2란 거지. 그러니까 한 일이 차이 2만큼, 혹은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중력이 한 일이 2다. 괜찮은 표현이고요. 충돌하는 순간 속력은 A, B가 같다 있습니다. 근데 충돌할 때 운동 에너지가 이거잖아. 2. 근데 A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H에서 운동 에너지가 2예요. 근데 지금 떨어질 때도 여기가 높이가 얼마냐면 2잖아요. 아니 H잖아. 그럼 H. 그러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니까 운동 에너지도 이거 그대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A도 운동 에너지가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속력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속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속력은 속도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V가 어떻게 보면 Vx 성분 더하기 Vy 성분인데 속도의 크기가 곧 속력이니까 이건 결국 Vx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이라서 결국 방향과 상관없이 그 제곱값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로 생각해, 에너지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같으면 결국 속력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무관합니다. 이제 7번 문제 한번 봐보죠. 자, 일단 7번 문제 그림을 한번 해석해보면 가 같은 경우 이 상황이에요. A에서 여기서 공을 놨던데 실이 지금 이렇게 간 실이야. 지금 여기 못을 박아놔서 이렇게 직각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실을 놓으니까, 여기서 추를 놓으니까 슝 움직였다가 이 다음부터는 이제 추가 상관없이 같이 한 실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물체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실로 해서 같이 움직인다 이거인 것 같고, 추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이 한 일, 실의 방향은 이게 구심력처럼 작용하겠죠. 실이 자기로 당기는 힘은 이쪽 중력 P 방향, 정력 방향은. 근데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이니까 서로 수직이잖아. 그럼 한 일은 빵 없어요. 추의 속력 얼마냐? 근데 여기서도 뭐 공기저항 이런 거 무시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그러면 높이가 여기가 L일 거니까 mg L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m 없어지고 v는 2 넘어가면 루트 2제 니은 괜찮은 표현이네요.
L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L의 크기 산수인데 계산해주면 해봅시다. 여기가 L이고 여기도 L이죠? 여기가 L, 여기도 L. 그리고 이 공이 어디까지 왔을 거냐면 역학정의제가 보존되니까 처음 위치 그대로 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L이야. 이게 그럼 여기가 그래서 결국 여기서 따져주면 전체 길이는 L이고 실 전체는 L이고, 그러니까 이 전체 실 L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뺀 게 이 스몰 L이잖아. 빼기 L 코사인 세타가 L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괜찮은 표현 됩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 5번 될 것 같고, 8번 문제에서 보면 그림 나와 같이 이놈같이 가에서 못의 위치를 같은 연직선상의 P에서 Q로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P에 있었는데 이걸 요만큼 내렸네. 내렸을 때 실이 수평하게 깎인 상태로 줄을 가만히 놓았을 때, 꺾인 상태로 놓았을 때 예단심을 옳은 것만 보기서 있는 다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자. 자, 일단 기억. 추가 최하점 B를 최하점 B는 똑같을 거예요. 위치는 어차피 실의 길이는 라지 L일 거니까. 그때 힘의 크기는, 이 힘은 뭘까? 이 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A부터 B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거거든. 원운동 일부거든요. 좀 확대해서 봐볼까요? 지금 보면 A에서 B까지는 원운동하고 있어. 원궤도 이쪽에. 자, 그러면 B 지점에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한번 말해봅시다.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장력이 있겠지. 알점이 이거 두 개야. 근데 누가 더 클까요? 장력이 더 커야 돼. 왜냐하면 원운동하니까 얘는 합력이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 장력 빼기 mg가 구심력이에요. 근데 구심력은 원운동이니까 r분의 mv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뭘 따질 수 있냐면 장력은 중력 더하기 r분의 mv 제곱 구심력의 크기, 이걸 따져줘야 되니까 결국 반지름과 원궤도의 반지름과 그리고 속도의 제곱을 따져줘야 돼요. 질량은 뭐 똑같을 거니까. 자,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 봅시다. 힘의 크기를 누가 더 클까인데 이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mg는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만 비교하면 되거든. 근데 봅시다. 직접 계산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빼서 볼게요. r분의 mv 제곱이죠. r도 있고 v도 있어. 그러니까 r도 따져주고 v도 따져줘야 하는데 이 궤도 반지름 r은 b가 더 작아요. 2배 더 작죠. 얘는 l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2배 더 작아요. 근데 속도는 또 b가 더 작아. 왜냐하면 높이가 여기 높이가 얘는 2분의 L이고 얘는 높이가 L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가가 더 커요. 2배 더. 자, 그래서 한번 잘 따져주면 요거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차피 이거 비교하는 거나 이렇게 해도 똑같이 R분의 1하고 mv 제곱인데 이게 사실 2분의 1 mv 제곱 생각하면 이게 운동 에너지거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궤도 반지름이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B 입장에 생각해보면 A에서 가에서 나로 바뀌었을 때 이게 2배 줄어요. 2분의 1배예요. 맞죠?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2배 줄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2배 줄게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배가 됐어. 가에서 나로 바뀌면서. 근데 R도 2분의 1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배, 2분의 1배인데 그러니까 이건 좀 하면은 쌤쌤이죠.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거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결국 당긴 힘의 크기는 F랑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니은 추가 B를 지나서 지금 나 상황이에요. 지우자. 추가
Q가 B를 지나서 처음으로 정지하는 순간, B를 지나 처음으로 정지하는 순간 시리얼에서 이룬 각도는 세타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언제 정지할 거냐면 얘도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이 각도 누가 봐도 세타보다는 작아 보입니다. 세타보다 작다, 이건 괜찮은 것 같고, Q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처음으로 정지할 때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gL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잖아. 그럼 이때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mgL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2분의 1만큼 올라갈 거니까 이것도 이상하네요. 그럼 맞는 건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구호 문제 보겠습니다. 전동들로 나무에다 사포를 받고 또 뭐를 끓였습니다. 달그닥거리네요. A. 나사못을 박는 동안 분자들의 내부 에너지는 결국 뭐랑 관련있냐면 온도랑 관련있고, 이 그림만 보면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아마 이렇게 드라이버로 넣으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요. 마찰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결국 A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간다는 표현이 없어서 뭐 마찰 있다 이런 말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거는 아마 맞다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B. 물이 끓을 때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건 열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사실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것도 아마 맞다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B도. 그리고 C. 1과 1은 서로 저는데 이것도 별로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마 맞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답은 5번일 것 같은데 왜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냐면 작년에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열과 열 에너지는 달라요.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열 에너지 말고도 열 에너지고요. 단위가 줄 이런 에너지고, 열은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던 애를, 중력 여기 있던 애를 여기까지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힘을 가지고 움직였지. 우린 건 이 일을 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일 과정이 열인 거고요. 열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 혹은 뭐 운동 에너지 하는 것처럼 에너지고, 열 자체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냥 일의 개념과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열이 일을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열 에너지가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은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여기서는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괜찮은 표현으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봅시다. 20km밖에 안 돼. 20km인 아이가 2m 높이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1m/s가 됐어요. 아마 속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1m밖에 안 되는 이유는 열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A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니까 20kg 10 높이 2m 하면은 400 맞고요. Q가 10줄이냐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아까 400이라고 했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20 V제곱 1의 제곱 하면은 고작 10밖에 안 되죠. 그럼 열이 얼마나 발생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는데 400이 10밖에 안 됐으니까 무려 390이 열로 발생했다 봐야겠네요. 10이 아니고. A에서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중력이 I에게 한 일은 마찰력에 의한 발생 열 에너지가 크다.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면, 중력은 이때 작용하는 힘이 mg고요. mg의 힘이 작용하고 아랫방향으로. 그러면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거리를 해줘야지, 거리. 네, 거리가 대각선 방향이지만 힘과 같은 방향으로의 거리만 따져줘야 되니까 이 대각선 방향 중에 수직거리 2m잖아요. 결국 중력의 한 일 얼마냐면 mg 곱하기 2m예요. 그럼 결국 얼마냐면 400. 이만큼 한 게 중력의 한 일이고요. 중력의 한 일은 400. 그리고 마찰력에 의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아까 구했지만 390.
중력이 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 그래서 기읍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실로 문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체가 쭉 H만큼 떨어지면서 지금 이게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실이 이렇게 풀리면서 얘를 돌리니까 얘가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고요. 돌아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 확인합니다. 이게 아마 줄이 실제로 한 실험이에요. 줄. 그래서 이거 실제 이게 그래서 여기서 뭘 알게 됐냐면 일을 해서 열 에너지를 얻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줄의 열당량 실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할 때 열당열 실험인가? 뭐 열당량 실험 이렇게 부릅니다. 찾아보세요. 나와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여기서 이제 가정하는 게 뭐냐면 발생한 열은 온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한번 맞는 거 봅시다. 역학적인 일이 열로 전환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좀 더 잘 쓰면 열이 아니고 같은 양의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고요. 근데 이거 아마 맞았다고 돼 있을 거예요. 추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 낙하하는 동안 얘 작용한 힘 중력 추의 한 일. 중력이 이제 중력 mg 작용하고요. 아랫방향으로 실제 움직인 것도 아랫방향 h 움직였으니까 곱하기 h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물이 많으면 더 많은 열량을 얻는다? 아니지. 여기 물을 얼마나 넣든 내가 한 일이 정해져 있는데 mgh로 열량은 그대로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 3번. 자,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처음이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열 에너지를 가해요. 열 에너지를 가해. 이렇게 열 에너지 Q를 가하면 여기에 있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Q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온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Q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도 변화가 얼만큼인지를 따져줘야 돼요. 그 대신 물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온도 변화는 줄어들겠지. 근데 똑같은 게 온도 변화도 똑같은데 얘가 더 양이 많다. 그러니까 M이 크다라는 거 결국 에너지를 많이 줬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Q가 질량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는 물질의 고유 성질에 따라 달라진 거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델타 T. 온도 변화, 그 질량, 그리고 이거는 물질의 고유 특징, 비열, 열, 비열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주면 제 같은 경우에 물의 비열이 1이라고 했는데 단위까지 다 쓸게요. 물의 비열이 1kcal per kg 그리고 도씨 그리고 질량이 얼마냐면 10kg 처음이니까 다 쓸게요 단위를. 그리고 온도 변화가 10에서 50도 됐으니까 40도만큼 변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봅시다. 단위 킬로그램 없어지고 도시 없어지고 남는 게 뭐냐면 400kcal만 남아요. 그러니까 Q1은 400kcal 맞는 표현이고, 근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1kcal당 4.2kJ의 일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열량을 얻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도의 열 에너지로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줄로 바꾸면 400 곱하기 4.2 해줘야 돼요. 이렇게 킬로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1680 나오고요. 그래서 기억은 떨어지는 물의 질량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건데 100m 높이에서 해봅시다. 해보면 결국 mgh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1680kJ 나와야 돼요. 근데 m이 얼마냐면 모르고요.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g가 10, h가 100m. 그럼 이게 1000이죠. 1000이니까 kg가 없어지지. kg가 1000단위니까. 그래서 m은 1680kg이다. 그래서 다 맞게 되겠습니다.